여러분들 특히 버스나 택시 기사님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 시간 동안 다른 차가 울리는 경적 소리 몇 번 정도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몇 번이나 경적 울리시나요? 도로가 엄청나게 밀리는데 옆에서 자꾸 끼어들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경적을 울리게 되죠. 이와 관련해 희한한 아이디어가 인도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경적을 울릴 때마다 빨간불 시간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인도 뭄바이의 경찰이 내건 건데요.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앞차가 더 빨리 가지는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네요. 인도에서 작년 11월, 12월에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이 캠페인, SNS에서도 바이럴이 되며 화제가 됐었는데 다른 도시도 비슷한 시스템을 진짜 도입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경적을 울릴 때마다 빨간불 시간 추가라. 신박한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또 빨리빨리 좋아하는 우리들은 듣기만 해도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효과는 그래서 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자, 시사가 있는 이야기쇼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우리 이제 시작할게요. 신박한 노래로 우리도 좀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노래가 좋으려나요? 여러분과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커피를 좋아하는 넌 하루에도 우리 몇 번씩 함께해. 너를 좋아하는 난 네 투정에도 아무 말 없이 늘 함께해. 밤하늘 같은 세계 heaven에 그리고 eyes like a star 그 위로 약간 져서 한 입 마시고 나를 보면서 아이같이 좋아해. 어떻게 이보다 더 지금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있니. 사랑해 널 우리 처음 만난 날 그날을 아직 난 기억해. 가끔 나도 모르게
네,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오늘 벤의 아이스 커피 듣고 왔습니다. 첫 곡이었어요. 슬슬 봄이 오긴 오려나 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요일 일부 이 시간, 오늘은 추억 속 가요들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2000년대를 들었다 놨다 했던 신나는 댄스곡들 준비했거든요. 그래도 이 주말 아쉽게 그냥 보내긴 싫잖아요. 우리 신나는 곡들 들으면서 기분 전환도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어요. 신나는 곡들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들과 바로 나눌게요. 아우디 새로운 공식 딜러 아이언오토가 선보이는 아우디 팝업 스토어. 동네 롯데백화점 1층 아우디 팝업 스토어에서 시승부터 구매까지 오픈 기념 3월까지 아이언오토의 특별한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아우디 공식 딜러 아이언오토 668-4500. 볼보 자동차 아이언 모터스가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해운대 센터 2019 볼보 서비스 대상 수상. 스웨디시 프리미엄 볼보 자동차를 2년 연속 서비스 대상에 빛나는 아이언 모터스와 함께하십시오. 볼보 자동차 공식 딜러 아이언 모터스. 여러분은 지금 싱싱한 정보가 가득한 KNN 러브 FM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원희 셰프입니다. 와.
핑클의 나우로 1부 첫 곡 신나게 좀 열어봤습니다. 2000년대 베스트 댄스 가요들 쭉쭉 만나볼게요. 저는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다음 곡으로 준비해놨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그리고요 똑같이 네 글자 동음반복 골라봤습니다. 다비치의 8282 빨리빨리. 바라보는 눈빛 속에 나는 마치 뭐에 홀린 너 벗어나지도 못해 걸어오는 너의 모습 너는 마치 내 심장을 밟고 왔나봐 벗어나지도 못해 어딜 가나 당당하게 웃는 너는 매력적 착한 여자인 색이란 생각들은 못 던져 도도하게 깍지맞게 정말 너는 환상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내게 빠져버렸어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꼴 아이 눈만 뜨면 네 생각 전화게 나 사실 너 하나밖에 안 보여 맘에 내가 자리 잡았는지 내게 말해줘 주변 사람들은 말은 내가 너무 적극적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흔들리냐고 그걸 몰라 그녀를 몰라 시기하며 하는 말 내가 부럽다면 그건 그래 들이치는 거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이제 그만 내게 와줄래 정말 미칠 것만 같아 난 너만 사랑하고 싶어졌대 다시 한 번 볼 생각 없어 애인이라기보다 친구 같은 내가 되고 싶어 내 모든 고민 슬픔 함께 간직하고 싫을 만큼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바란 사람 네가 바로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baby 만나지 말자 내 말 연락도 말라 내 말 너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이대로 끝일까봐 널 영영 잃을까봐 점점 더 맘이 불안해져 너무 슬퍼져 정이 뭔지 밉다가도 그리워 너 없인 못 살아
더 일부러 안 받니 난 줄 알면서 벌써 날 잊은 거니 마음을 접은 거니 날 두고 네가 설마 자꾸 눈물 나 정이 뭔지 사랑보다 무서워 지우기 힘들어 Give me your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 줘 Give me your call baby baby 매일 널 기다려 사랑한다고 문자라도 남겨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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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리지 마 Hold me, tell me, hold me 아니라고 Hold me, tell me, hold me 가면 안 돼 Give me your call, baby, baby 다시 나를 찾아줘 Give me your call, baby, baby 할 말이 있는 걸 너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를 향해 소리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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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기다릴게 너 Tell me, hold me 아니라고 Call me, tell me, hold me 돌아와줘 다비치 이 곡은요 진짜 학창시절 노래방 애창곡이었던 것 같아요. 에픽하이의 원 그리고 이효리의 10미니트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Time is ticking, time is ticking, ticking, time is ticking, time is ticking away. 그대 눈물이 볼에 쏟아지는 걸 이유 없이 쏟아지는 걸 아무도 모르죠 심장 속에 유리조가 폭풍이 몰아치는 걸 상처가 병이 돼서 모든 물이 벽이 돼서 거울 속에 내가 적이 돼서 아프죠 아무도 그대 모르게 가두고 숨을 조르게 놔두고 끝을 고르게 만들죠 이 세상 속에서 이유 없었죠 돌아갈 길은 선택도 없이 마냥 걷겠죠 내 맘보다 그대 숨이 먼저 먹겠죠 상처 흉터 눈물이 흐리고 죽음 속을 헤매다 널 내가 구해줄게 You are the one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속에 네가 사로잡힐 때 내 숨이 같이 해 나의 구원 내게 손을 건네준 그대 세상 속에 우리 내게 닫힐 때 내 손을 바칠게 나의 구원 Time is ticking 세상에 불을 지른 그대 소리죠 사람들의 눈 가림은 그대 몫이죠 그대 눈에 비추던 고통이란 별이 그대 도시죠 아직도 꿈을 빼나요 숨을 새나요 쏟아버린 눈물 깊이를 재나요 희망은 가라앉는 종이 펜가요 슬프죠 혹시 밤에 땀에 흠뻑 젖었겠나요 양심이 당해기며 버벅되나요 끝이라고 생각되나요 괜찮아요 cause I understand 내가 고장난 그 몸의 흉터 산산조각 난 고혼에 숨겨버린 눈물도 지워줄게요 그대 손을 내 손에 옮겨지고 믿어줄게요 흉터 눈물이 흐리고 죽음 속을 헤매다 내가 구해줄게 You are the one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속에 네가 사로잡힐 때 내 숨이 같이 해 나의 구원 내게 손을 건네준 그대 세상 속에 우리 내게 닫힐 때 내 손을 바칠게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숨에 속아오는 남자들 baby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용기 내봐 다가와 날 가질 수도 있잖아 어느 늦은 밤 혼자 들어선 곳 춤추는 사람들 그 속에 그녀와 너 왠지 끌리는 널 갖고 싶어져 그녀가 자리비운 그 싶은 나를 지루했던 순간이 날 보는 순간 달라졌어 I'm telling you 오래된 연인 그게 아니던 중요한 사실은 넌 내게 더 끌리는 너의 그녀는 지금 거울을 보며 붉은색 립스틱 화장을 더 칠하고 baby 높은 부두에 아파하고 있을걸 나는 달라 그녀와 날 비교하지 말아줘 짧은 순간이 아니라고 했잖아 영화 속의 같이 우리가 되는 거야 영화 속 10분 1년도 지나쳐 어때 겁먹지는 마 너도 날 원해 지루했던 순간이 날 보는 순간 달라졌어 I'm telling you 오래된 연인 그게 아니던 중요한 사실은 넌 내게 더 끌리는 너 Just one 10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모든 게 끝난 후 그녀가 오고 있어 Baby 붉은 립스틱 촌스럽기도 하지 내게 와봐 이제 넌 날 알아봐도 괜찮아 Don't tell a lie just be yourself 힘들게 둘러대지 마널 떠나달란 말을 해 Habitual way Vibration is right to come 사랑에 빠진 거라고 거짓을 말할 거라면 모두 없던 걸로 해 너의 그녀는 지금 거울을 보며 붉은색 립스틱 화장을 더 칠하고 baby 높은 부두에 아파하고 있을걸 나는 달라 그녀와 날 비교하지 말아줘 Just one 10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숨에 속아오는 남자들 baby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용기 내봐 다가와 날 가질 수도 있잖아 Just one 10 minute Just one 10 minute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끝곡 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요거 듣고요. 오늘은 2, 3부 우리 이용득 관장님과 함께 옛날 라디오 바로 펼쳐볼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이러다 미쳐 내가 열혈이 착하던 그런 내가 너 때문에 돌아 내가 독한 나로 변한 내가 늘 닮은 인형에다 주문을 또 걸어 내가 그녀와 찢어져 달라고 go Every night I'll be with you You love her You love her 내게 나의 꿈속에 Till on me Till on me Bring bring 너를 내게 가져가줘 뭐라도 난 하겠어 덜한 것도 하겠어 Bring bring 가구 예쁘다. 어디서 했어? 선프라자에서 내 스타일로 골랐지. 선프라자? 해운대 선프라자 지하 1층엔 브랜드 가구가 다 모였어. 넓지, 크지, 가격도 좋아. 가구 고르기 딱 좋아. 가구는 역시
해운대 선프라자 지하 1층. 가구 쇼핑 선프라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버려진 양심. 우리 지구와 동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으세요. 확 줄이고 현명하게 처리하며 가치 있게 쓰기. 사회적 책임으로 리턴 프로젝트. 환경과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사회공헌 박람회는 가치에 가치를 더합니다. 이 캠페인은 두베럴 투모로우 화승그룹과 함께합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우린 친구니까 장난으로 톡 쳤다. 여기서 톡 치고 저기서 톡톡 치고. 잠깐 멈춰보세요. 제발 그만해. 우린 톡 쳤을 뿐인데? 모두가 사이버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해운대의 설레임과 롯데캐슬의 품격 그대로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5.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려요. 아우 나의 애들 너무 좋아. 부탁해.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어려운 시사 정보 쉽게 부탁드릴게요. 러브포텐 민설씨, TV에서도 보고 라디오에서도 보네요. 화이팅! 러브포텐 박미설입니다. 귀에 완전 쏙쏙 꽂히네요. 잘 들을게요.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러브포텐 민설씨 유익한 정보 기대할게요. 파이팅! 볼보 자동차 아이언 모터스가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해운대 센터 2019 볼보 서비스 대상 수상. 스웨디시 프리미엄 볼보 자동차를 2년 연속 서비스 대상에 빛나는 아이언 모터스와 함께하십시오. 볼보 자동차 공식 딜러 아이언 모터스. 아우디 새로운 공식 딜러 아이언 오토가 선보이는 아우디 팝업 스토어. 동래 롯데백화점 1층 아우디 팝업 스토어에서 시승부터 구매까지 오픈 기념 3월까지 아이언 오토의 특별한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아우디 공식 딜러 아이언 오토 668-4500. 난 오늘도 또 한 걸음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이 길은 끝이 보이지 않네.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아. 어차피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 잘 알고 있어. 괜찮은 목소리로 나에게 툭 건네본다.
참아왔던 그 눈물이 흘러 흐려진 눈앞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 그대로 조금만 더 가면 돼 언젠가는 달을 끄고 나의 별을 향해 모두들 원하고 또 원하지만 어차피 이룰 수 없는 수많은 바람들 헛된 욕심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나에게 툭 건네본다 참아왔던 그 눈물이 흘러 흐려진 눈앞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 그대로 조금만 더 가면 돼 언젠가는 달을 끄고 나의 별을 향해 Why would I try to be the same 전부터 내 모습은 그 어떤 누구와도 같지 않은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봐도 시간이 멈춰 흐르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 그대로 조금만 더 가면 돼 언젠가는 달을 끄고 나의 별을 향해 나의 별을 향해 산동네에서 시내 중심가를 지나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장소에는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긴 세월에 묻혀버린 이야기, 기록으로만 남은 부산의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꺼내 들어봅니다. 이용득의 옛날 라디오. 이 시간 이용득 부산세관박물관장님 함께합니다. 관장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진짜 봄 기운이 옛날 같으면 이맘때면 이제 슬슬 진짜 뭔가 봄나들이도 가고 이럴 시기인데 막 나들이를 많이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 등산도 많이 다니신다면서요? 건강관리 1번이에요. 네, 진짜 등산이라도 저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호랑이 하면은 호랑이 담배 피우는 이야기 우리 요런 것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제가 호랑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요. 우리 부산지방 바닷가에서도 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호랑이면은 뭔가 이 산중 첩첩산중 이런 데서 호랑이들이 살지 바닷가에까지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니까 좀 새로운데
부산에도 그러면 호랑이가 많았다는 말씀인가요? 역사적인 사실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대표적인 곳이 그 범내골이라는 지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범내는 그 한문을 하면은 그 범천이 되는데요. 지금의 그 동천을 말하죠. 그 동천 주변에는 대체로 산세가 험한데요. 바로 그 부산이라는 지명 유래서를 가진 정산이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그 산림이 울창해서 호랑이가 서식하면서 가끔 동천 물가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다 보니까 이곳이 호천 또는 그 범천이 되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호랑이 냇가가 되는 것이죠. 이 주변에 그 사람이 살면서 범내골이라는 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범내골 시장통 안에는 그 호천 석교비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또 호랑이 냇가 돌다리비가 되죠. 이걸 보면 그 호랑이와 아주 관련이 깊은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옛날에 호랑이가 진짜 많았다더니 부산에도 있었구나. 범내골 심상치가 않네요. 금정구청에도요, 이 금샘뜰 한켠에 열녀비가 있는데 이 열녀비도 또 부산의 이 호랑이와 관련한 사연이라면서요? 예, 그 비는 1789년에 그 세운 그 김효문의 처그 김해 김씨 열녀비가 됩니다. 이 비에는 이런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청 맞은편이 조선시대 영남대로를 통하는 양산 방향에 첫 금문소인 시부정 기찰이 있었다고 해서 기찰이라 부르는 동네입니다. 이 말에서 조선 종조 때 김효문이라는 선비가 한여름 날밤에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아내와 나란히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밤중에 난데없이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선비를 물고 산속을 향해 달아나게 바빴습니다. 깜짝 놀란 그의 아내는 남편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 끝까지 그 호랑이 꼬리를 잡고 끌려가면서 아이고야. 사람 살려요 하고 큰 소리를 질렀지만 인적이 너무 드문 곳이라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산 중턱에 다다라서는요, 힘이 달렸던지 남편을 그대로 두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남편을 구출해서 등에 업고 집까지 힘겹게 내려왔지만은 결국 남편은 숨을 거두었고 부인도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곧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진짜 옛날에는 그러니까 호랑이 호환마마라는 게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사람 물어가고. 예, 그래서 날이 샌 후에 이러한 그 사연을 알게 된 그 마을 사람들은요, 김씨 부인을 연료로 추앙을 해서 연료비각에 모셨고 이후로 호랑이로부터 남편을 구해 얻고 내려온 꼴짜기를 그 업은꼴이라 해서 현재 그 금정구 그 부곡동에 가면은 가톨릭 대학교가 있는데 그 일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을을 되새기게 됐다고 하죠. 예. 야, 그러니까 참 옛날에 호랑이가 많긴 많았나 봅니다. 사실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도 늘 호랑이잖아요. 곶감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랑이가 참 많이 살긴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그 산지다 보니까요. 노루라든지 멧돼지, 사슴 등과 같은 짐승이 서식하기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먹이 사슬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만 해도 우리 땅에는 호랑이와 표범이 많이 살았습니다. 야, 표범까지요? 예, 이를 두고 중국은요, 우리나라를 호담지국이라고 해서 호랑이와 대화를 나누는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이러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속담이나 민담, 민화, 심지어 그 문학작품에 이르기까지 호랑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가 많다 보니 앞서처럼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개항 이후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옛날 일이 아니네요. 예, 불과 그 개항을 하고 7년이 흐른 1883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1883년 11월 10일자 한성순보 제2호에 실린 호랑이에 그 물려 죽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항해도 감사 심동신이 올린 그 내용을 보면은 본도에 옹진군 용년리에 사는 그 김봉간의 11세 된 아들이 지난 7월 20일 밤에 또 물려갔고, 또 같은 읍에 사는 그 51세 된 윤승근도 지난 7월 25일 대낮에 물려갔고, 예, 네. 해주의 서변리에 사는 41세 전 여인도 지난 7월 28일 밤 역시 호랑이에 물려 죽었으므로 원래 그 훌전이 돼서 그 장례를 치르기 아주 어려운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과거에 있는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장례비도 넉넉히 그 보조를 했고. 그래도 나라에서 이런 예. 걸 다 해줬구나. 예. 네. 그리고 호랑이가 다니는 요로에 덫을 설치해서 사냥꾼을 두어 가지고 기어코 그 포착해서 민해를 제거할 것이다라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으면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호랑이에 물려 죽는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났네요. 예, 그래서 그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와서 이런 실정을 보고 조선 사람들은 1년에 반은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의 문상을 다닌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야. 그러니까 예상외로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이 정도라면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호랑이 퇴치 대책도 많이 수립을 하고 그랬겠어요? 예, 그 호랑이에 의한 그 민폐를 없애기 위해서요. 조정에서는 맹수인 그 호랑이 사냥을 장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와 그 포범을 잡아오는 백성에게는요 상을 내리고 가죽은 진상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예, 가뜩이나 그 세종 때인 1421년에는 그 주황에 차코갑사라는 호랑이를 잡는 특별 부대를 두었고요. 지방의 그 군해는 그 차코인, 맨 단위에는 차코장이라는 그 사냥 전문가를 두어 가지고 호랑이 소탕 작전을 펼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디 그 조선 왕조실록인들 그 호랑이에 대한 기록이 없겠습니까? 자그만치 7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는 그 조선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가 컸던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이야, 700여 건 진짜 대단하다. 아니 나라마다 그 지방 군현마다 호랑이 사냥 전문가도 있을 정도라니까. 호랑이가요. 우리 부산하면 또 용두산이잖아요. 용두산에도 나타난 적이 있다고요? 예, 그 용두산은 해발 그 19m 정도 되는데요. 그 조선 시대엔 그 소나무가 울창해가지고 송현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가 나타날 만한 곳이 되죠. 1771년이니까 그 당시는 그 일본 사람이 살고 있던 초랑외관 시절인데요. 이거 그 용두산에 호랑이 2마리가 외관에 그 2m 높이의 돌담을 뛰어넘어 쳐들어왔던 겁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고함 소리에 이곳 그 일본인들은 총과 창을 들고 대대적인 호랑이 포획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동안 호랑이와 불꽃 튀는 객전을 벌여서 한 마리는 한 무사가 뛰어들어 창으로 잡았고 다른 한 마리는 2발의 총탄과 손도끼로 제압을 해서 결국은 큰 인명피해 없이 호랑이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이 끝나서 아이고 다행입니다. 마치 오늘날 멧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민가에 내려오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맞아, 요즘도 멧돼지는 꼭 그 겨울철 되면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호랑이는 그럼 잡으면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뭔가 가죽은 좀 어디 잘 썼을 것 같은데. 예, 그 호랑이 가죽은 그 진상품으로 남겨놓고 호랑이 고기는 그날 그 오후 늦게 그 초랑외관의 우두머리가 사는 집이죠. 그 간수가 뜰에서 구워 먹어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날은 초랑외관의 무역장이 열리는 날이라서 조선의 관리라든지 상인들이 이들 호랑이 포획 작전을 지켜보고서요. 살아있는 호랑이를 붙잡는 장면을 생애 처음으로 구경을 했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관의 관리들은 이날 호랑이 포획 사항을 상세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마도주하고 그렇게 동네 부사에게도 그 전달했죠. 다음 날 그 보고서를 받은 동네 부사는 이를 그 치하는 의미에서 백미 2가마를 외관에 보내고 그리고 부상을 입은 무사에게는 모양이라고 해서 닭 4마리를 그 하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예. 네네. 진짜 근데 이거 호랑이 잡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잡는 거니까 더 큰 상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용두산에 나타난 호랑이, 근데 먹이를 구하러 호랑이가 바다도 건너서 영도에도 나타났다는데 호랑이가 헤엄까지 잘 쳤나 봐요. 맞습니다. 대단한데? 네. 예. 이런 그 이야기는요. 지금 초랑외관에서 조선의 통사로 그 대마도 사람이죠. 그 오다이 그 루코로우가 쓴 그 초랑 하집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겨울철 먹이를 그 계약에 되면은 그 용두산에 나타난 호랑이도 영도로 그 이동을 해서 이곳 섬에 있는 그 목마장에 그 말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목마장에 그 망을 보는 그 사동들에게요 해양 갱가를 철저히 그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호랑이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에 그 몰이라든지 미역과 같은 해조를 뒤집어 쓰고요. 그러니까 모자처럼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상륙했기 때문에 놓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게 우리 속담에요. 관장님 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했잖아요. 그럼 이 남은 가족들, 호랑이가 죽고 남긴 가족들은 주로 어디에 쓰였나요? 예, 그 LH 언더우드 부인의 그 자서전 그 상투의 나라를 보면은 흥미로운 기록이 눈에 띕니다. 예, 조선의 귀족들은 호랑이와 포범 가죽을 가마에 깔고 이빨과 발톱은 장신구로 사용한다 하고요. 뼈는 그 갈아서 가루를 만들었을 때 최고의 그 강장제로 여긴다고 하면서요. 호랑이의 허용 가치에 대해서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피는 그 사신이 왔을 때 조공용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그 조선통신사의 예물이라든지 일본의 그 답례품으로서도 호피와 포피는 인삼 못지않게 최고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았죠. 더욱이 일본에서는 호랑이와 포범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들 그 가죽들은 신분의 상징처럼 의자나 말의 그 안장용으로 애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호피가 일본으로 건너갈 때는 또 부산을 통해서 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선시대 부산에 있었던 초랑 외관에서의 그 교육 상품으로 건너갔는데요. 예조 정객사에서 편찬한 그 외인구청 등록, 그러니까 일본인의 그 무역 요구 상품 목록을 보면은 1657년 한 해 동안에 대마도주가 구청한 물품 15건 가운데서 절반이 넘는 8건이 호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대마도주가 에도로 보내는 최고의 진상품이 호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호랑이에 얽힌 뭐 전래동화나 옛날 이야기 한 편 좀 든든하게 들은 느낌인데 실제로 이렇게 기록이 많았다고 하니 진짜 절반은 호랑이 잡고 절반은 문상 다니고 했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왜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요즘은 이런 호랑이의 기운을 좀 받아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일상, 괴로움과 두려움에 지치게 하는 이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도 호랑이 기운으로 좀 쭉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일요일 2부 오늘은 옛날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죠? 저희 노래 잠시 남겨두고요. 3부에서도 옛날 라디오 이야기들 더 만나보겠습니다.
서바이버 OST 중 한 곡이었죠. Eye of the Tiger 듣고 왔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남겨드리고요. 3부에서 돌아올게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리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따뜻한 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감과 199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와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살아있는 뉴스와 정보, 여러분은 지금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주풍령 구비마다 한마는 사연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며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흐렸구나. 주풍령 고개 기적도 숨이 차서 목매여 울고 가는 주풍령 그 비마다 싸늘한 저울길 떠나간 아쉬움이 뼈에 쌓여져 거칠은 두 뺨 위에 눈물이 어려 그
영고개. 네, 남상규의 추풍령으로 러브포텐 3부 열어봅니다. 저희 광고 듣고요. 옛날 라디오 얼른 다시 만나볼게요. 불타올라야 청춘이다. 아니지. 함께 어울리면 그게 청춘이지. 브라보 마이 청춘. 무합 청춘 서주. 자매품 딱 좋은 데이. 관장님, 저희가 추풍령 듣고 왔습니다. 러브포텐 3부 옛날 라디오 다시 펼쳐보는 시간인데요. 뭔가 이 추풍령 하면 추풍령 고개잖아요. 맞습니다. 고개에 관련한 이야기를 아마 3부에 준비하신 것 같아요. 부산 하면은 뭐 도시 이름처럼 산도 많고 고개도 많고 그죠? 예. 이런 고갯길 산세가 강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 이 고갯길은 옛날에 오일장을 오갔던 장군들이 참 많이 다녔겠죠. 근데 가다가 이 사람들도 그러면은 호랑이한테 많이 잡혔겠는데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또 산적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산적의 출몰지로도 유명했던 게 바로 이 부산의 만덕고개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부산 지방의 고갯길 어떤 고개들이 있었는지 3부에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부산은 산세가 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는 주변의 강과 바다와 연계하는 고개를 갖고 있습니다. 대티고개, 영성고개, 모너머고개, 문흥고개, 만덕고개 등이 대표적이죠. 이들 고개는 뒤넘기는 동시에 말이나 고를 구분하는 지리적 경계 역할을 또 했습니다. 먼저 그 대티고개는 부산의 서쪽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부산진에서 하단장을 보러 가려면 반드시 대티고개를 지나야 했습니다. 주로 하단의 그 안행네들이 그 제첩을 이고 이 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제첩고개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먹는 제첩국 하는 그 제첩이요? 예, 낙동강에서 노는 제첩이죠. 예. 그다음에 문흥공에는 대개 그 LG 메트로시티가 있는 용호동의 안행네들이 그곳 분기에서 생산한 소금을 이고 초랑이나 서면으로 가기 위해서 넘은 고개인데요. 소금 장수에 애안이 묻어 있는 짭짤한 고갯길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영성고개는 지금 사라졌습니다마는 이곳은 그 초랑 외관을 드나드는 고갯길로서요. 영성산을 넘어야만 올갈 수 있었는데 이곳도 수풀이 울창해서 산적들이 자주 출몰되는 위험한 길로서요. 부산 항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바닷가 고갯길이었습니다. 대개 고개 이름이 그 산 이름을 붙이는 것 같은데 이 모너모 고개? 뭐 이거 말이 좀 재미있네요. 모너머 고개가 되겠습니다. 모너머 고개? 예, 예. 이게 좀 특이한 이름이에요. 요거는 무슨 유래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이 고개 이름에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본래 이름은 그 마비을 이현인데요. 마비을 이현. 네. 예, 해동 제국기에 실린 그 동래 부산포 지도에 그 마비을 이현으로 처음으로 기록상에 나타납니다. 마비을 이현은요, 당시 그 말나는 고개로 불리던 것을 우리말 표기가 널리 퍼지지 않을 때 이두식으로 포기한 이름이죠. 1872년에 출간한 부산진 지도라든지 1899년에 그 출간된 동래부 지도와 같은 고지도에는 마비현이라고 석자로 줄여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마장인 지금의 그 대연동 주변의 그 석포의 목장에요, 이 말들이 그 항령산에서 풀을 뜯다가 이곳 그 낮은 산등성이로 자주 달아나서 그 말이 달아나는 고개라는 것으로 불렸던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자가 붙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날아갈 빗자지거든요. 네네. 예. 예, 또한 그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곳 부근이 숲이 우창해가지고 맹수나 도둑떼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 날이 저문 뒤에는 무서 고개를 넘을 때 말을 타고 갱주하듯이 달려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고요. 이처럼 그 넘기가 힘든 그 못 넘어가는 고개란 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모노머 고개로 그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6년 부산이 개항된 이후에 부산항에서는 일본인의 그 거류지에서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약 그 4km를 봤는데 약 10리가 되죠. 네. 이때 이 고개를 넘지 못한다 해서
못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뭐 전할 정도로 역사가 못 깊은 넘어가는 고개가 고개, 못 넘어가는 고개 하니까 못 넘어 고개 이렇게 이렇게 됐나 봐요. 못 넘어. 예.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가 섞이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다 보니까 못 넘어 고개가 됐나 본데. 하나의 그 지방의 그 방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예. 그러면 이 못 넘어 고개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딘가요? 예, 현재 그 송상현공 동상이 우뚝 서 있는요 송상현 강장이 됩니다. 네. 지금은 이곳은 고개라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팽팽한 곳으로 변하였는데요. 이것은 일제 강점기에 그 국도를 만들면서 깎아진 데다가요. 그다음에 1915년에 부산과 동래 사이에 경편철도를 부설하면서 최대한 경사도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부산 진구 전포동 쪽에서 양정동으로 양정동 쪽으로 그 넘어가는 그 낮은 언덕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동래부와 부산포를 왕래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동래와 부산을 통틀어 그 양대 산적 아지트를 꼽는다면은 그 만대고개와 그 모너머 고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산적들의 아지트. 만덕고개, 모너머 고개. 진짜 이 산적으로 사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렇게 낙동강을 통한 좋은 문화, 그리고 내륙의 양반 문화가 고개를 하나 두고 교합하고 소통하는 예환의 고갯길, 만덕고개 이야기도 좀 해봅니다. 만덕고개 하면은, 사실 지금도 만덕하면은, 거기 차 막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 부산 시민에게 오랫동안 그 교통 체증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만덕고개죠. 그래서 그런지 오르자니 힘들어서 땀이 나고 올라와서 신라하니 탈도 많은 고갯길이라는 그 소문이 난 곳입니다. 그 부산 강력시 북구 만덕동과 동래구 온청동 사이의 그 고개로서요. 옛날 낙동강변의 구포장과 동래장에 장을 보러 갔던 사람들이 오르내리던 고개였습니다. 만덕이라는 지명은요, 그럼 관장님 어디서 유래됐나요? 예, 만덕동이라는 이름은 그 임진왜란 당시에 금정산 기슭인 이곳에 1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피난을 와서 모두가 하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여 명의 덕을 입었다고 해서 만덕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하고요. 이 말 뒤에 흠진한 고개가 있는데 이곳에는 산적들이 많아서 만명이 때를 지어 고개를 넘어야 가야만 온전하기 때문에 만덕고개라고 불렀는데 이 만덕이란 말에서 만덕이 유래됐다고도 합니다. 만등고개, 만덕. 그러니까 만덕고개의 높이가 옛날에 얼마나 됐길래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고개를 넘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온 건가요? 예, 부산은 이름에서 매산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도 유별나게 산세가 그 험한 지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산도 많고 고개도 많은 고리죠. 그 옛 기록인 그 동국 여지 성남에는 기비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만덕고개, 만덕제, 만덕령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예전부터 이 길은 가파르고 숲이 많아서 험준하기로 유명했는데요. 높이는 해발 290m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낙동강변과 내륙지인 동래부에서 서로 오가려면 이 고개를 넘는 것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깊은 고갯길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런 관계로 구포가 낙동강 물류의 집산지로 번성하게 된 것도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요. 오랫동안 행정의 중심지이자 유교 문화권의 사대부 집권층이 자리한 곳이 동래였기 때문에요.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구포의 감동장은 동래장과 함께 영남의 대표 장터로 또 군림을 하다 보니까 만덕고개 아무리 힘들어도 넘나드는 상인들이 많았겠네요. 예. 여전히 그 만덕로는 참 차량으로도 길이 막히는 곳이잖아요. 예. 다양한 교통로가 나 있는 곳이 또 만덕고개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개 맨 위에서부터 사람이 걷는 등산로, 그 곁으로 1965년에 개설된 일반 도로, 그 밑으로 1973년에 개통된 제1만덕터널, 그 아래로 1988년에 쌍굴식 제2만덕터널, 그 터널 밑으로 2005년 운행이 된 부산도시철도 제3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걸 길 따라 밟았던 주인공을 덜먹이면 이럴 겁니다. 맨 위에 오늘날 등산로는 그 옛날 담보찜을 짊어지고 장터길을 밟았던 장군들의 길이었고요. 네. 예, 그 길 곁에 일반 도로는 소 달구지가 올랐던 고부랑길 산길이 되고요.
그 밑으로 난 제1 만덕 터널은 서부 경남으로 달리던 완행버스가 다니던 길이라면은 그 아래 제2 만덕 터널은 남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 길이었고요. 네. 그 밑으로 오늘날 제3호선 지하철이 안전하게 놓여 있습니다. 참 이 겹겹이 그죠? 예, 이처럼 그 우리나라에서 한 고개를 두고 교통의 역사를 말하듯이 청청이 다양한 길이 나 있는 것도 드물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만덕고개를 두고 숱한 짐과 사람을 실은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오갔던 길목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넘기 힘든 고개였다면 오늘날에는 차량이 넘기가 힘들 만큼 통행량이 많은 도로가 여전히 만덕로가 아닌가 합니다. 점차 우회도로가 생겨나서 만덕로는 점차 교통지역에서 이제 좀 벗어나지리라고 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듣는 분들 중에도 여기 갇혀 계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덕고개 옛날에 부산을 찾았던 유람객들은요. 아예 이 고개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부산을 유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낙동강을 따라 내려온 여행자가 구포에 내려 고개 너머에 있는 동네 온천에 가서 먼저 목욕을 하고 싶어도요. 처음부터 이 만덕고개와 부닥치기가 싫어가지고 낙동강을 따라서 하단 쪽으로 쭉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다대포 모른대와 영도 태종대를 둘러보고 해안길을 따라오다가 지금의 용두산에 있던 일본인의 마린 초랑회관을 들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부산역 앞에 중국인의 그 말이죠. 청간. 이어서 정공단, 송공당을 구경한 다음에 동네 쪽으로 와서 온천에 몸을 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포장과 동네장을 오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장군들에게는 이게 먹힐 수가 없었던 거죠. 3일과 8일에 열리는 구포장, 2일과 7일에 열리는 동네장을 오가던 장군들은 아무리 힘들고 무서운 산길이라 하더라도 등짐과 보침을 지고 이고 땀에 젖어 넘어야만 했던 고개가 만덕고개였지만요. 시장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구포 장군들은 동네 쪽에 있다고 해서 동네고개, 동네 장군들은 구포 쪽에 있다고 해서 구포고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구포고개. 그러니까 구포 장군들은 동네 쪽에 있으면 동네고개. 장군들은 진짜 많이 넘나들었고 산적들의 아까 아지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장사꾼들이 이렇게 많이 넘나드니까 산적들이 노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군들이라니까 어디 돈풍깨는 몸에 지니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그 냄새를 맡고 마치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무리가 있었죠. 바로 산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덕고개는 옛날부터 동네 북한 내에서요 가장 그 도적 소굴로 소문이 난 무서운 산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기진맥진해서 정상에 올라와서 쉴 때쯤이면 고개마루 인근에 숨어있던 도적들이 나타나서 장군을 덮쳤던 겁니다. 이렇게 금품을 탁취하다 보니까 장군들은 고개 아래 만덕사 그 절터에서 하나둘 모였다가 때를 지어 함께 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니면 더 위험하니까. 네. 아이고, 근데 장군들이 늘 당하고만 있진 않았을 것 같고 이 도적대를 물리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얘기들 없나요? 있습니다. 옛날 그 동네 나문밖에 사는 사짜리 장수 영감이 어느 날 구포장에 들렸다가 다른 장군들과 함께 만덕고개를 넘는 처지가 됐는데요. 근데 사짜리 장수는 뭐예요? 사짜리? 그 뭡니까 그 자리 돗자리 같은 거 파는 그렇죠. 엮어서 파는 네. 평소 그 이 노인은 그 워낙 몸이 그 삐죽하고 말라서 빼빼 영감으로 통했습니다. 네. 그날도 그 빼빼 영감 일행이 좀 쉬어보려고 만덕고개에 있는 주막 근처에 걸음을 멈췄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10여 명의 도둑대가 나타났습니다. 장군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고밥줄에 묵히는 신세가 되고 산적 두목은 물건 판돈과 가진 것을 모조리 내어놓으라고 엄포를 하죠. 네. 그때 이제 도련이 도적 앞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빼빼 영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영감은 몸뚱이에 묵힌 밧줄을 풀고 산적 이놈 저놈을 공격을 하는데요. 몸놀림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영감이 아닌 그 날쌘 비호와 같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네. 이 비상한 완력의 겁을 먹은 도적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죠. 산적을 팽정한 영감은 묵힌 장군들을 전부 다 풀어주었고요. 장군들이 붙잡은 도적을 끌고 동네로 가자고 했을 때 영감은 그자들은 이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풀어주고는 장군들에게 위로의 술 대접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흘 후에 장군 한 사람이 빼빼 영감이 살던 집을 찾아갔는데요. 그 집은 텅텅 비어 있었고요. 뒤에 이란 소문을 들은 동네부 가나에서도 빼빼 영감이 비상한 힘을 가진 장사란 것을 알고
방방곡곡에 수소문을 내서 찾아보았지만은 그 행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또 이름이 빼빼 영감이어가지고 좀 되게 재밌네요. 협객 같은 빼빼 영감.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다 보니 더욱 궁금증만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만덕고개의 전설이 바로 이 빼빼 영감님이었군요. 예. 만덕고개를 두고요. 이렇게 다양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고개를 넘으면서 참 쌓인 이야기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요. 부산지방의 호랑이 그리고 산적들이 자주 출몰했던 만덕고개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옛날 이야기 듣다 보면은 참 늘 흥미롭고 즐거운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또 옛날 사람들이 기록을 안 해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예. 관장님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예, 그 부산항이 개항되고 또 산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요 꼭 필요한 것이 그 불빛이었습니다. 아, 네. 예. 그 개항 시에는 부산항을 밝힌 등대 불빛이었고요. 6.25 전쟁 이후엔 산업화를 위해서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둠을 밝힌 두 개의 불빛, 그러니까 부산항 관문을 밝힌 초랑 등대와 발전함 레지스탄스호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옛날 라디오 부산세관박물관장 이용득 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게 보내세요. There ain't no reason you and me should be alone tonight, yeah, baby. Tonight, yeah, baby. I got a reason that you who should take me home tonight. I need a man that thinks it's right when it's so wrong tonight, yeah, baby. Tonight, yeah, baby. Right on the limits where we know we both belong tonight. It's hard to feel the rush, to rush the dangerous. I'm gonna run right to the edge with you, where we can both fall in love. I'm on the edge of glory, and I'm hanging on a moment of truth. Out on the edge of glory, and I'm hanging on a moment with you. I'm on the edge, the edge, the edge, the edge, the edge, the edge, the edge. I'm on the edge of glory, and I'm hanging on a moment with you. I'm on the edge with you. Another shot before we kiss the other side. Tonight, yeah, baby. Tonight, yeah, baby. I'm on the edge of something final we call life tonight. Alright, alright. Put on your shades, 'cause I'll be dancing in the flames. Tonight, yeah, baby. Tonight, yeah, baby. It isn't hell if everybody knows my name tonight. Alright, alright. It's hard to feel the rush, to rush the dangerous. I'm gonna run right to the edge with you, where we can both fall in love. I'm on the edge of glory, and I'm hanging on a moment of truth. Out on the edge of glory, and I'm hanging on a moment with you. I'm on the edge,
네, 레이디 가가의 곡이었습니다. The Edge of Glory 들었고요. 이소은, 이승환이 함께 부른 곡이에요. 너에게만 반응에 남겨두고 러브포텐 4부로 돌아옵니다. 빛이 빛에 네 립글로스 도톰한 그 입술 어지러이 물들어 온통 날 머금어 자꾸만 더듬어 묻지도 않는 얘기 물어보나 오늘 내일에는 꿈틀대는 치밀어 오르는 내 사랑은 너에게만 고질적인 두근거림 과 가슴 속 불덩이 즉시 치료가 필요한 몹쓸 후유증 하루 종일 네 얼굴이 머릿속을 빙빙 돌아다녀 네 이름이 위를 빙빙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 요령이 달라질 텐데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입니다. 이때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방석이나 베개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큰 진동이 멈춘 이후엔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 전기를 차단합니다. 또한 화재가 났을 경우엔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는 3번.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진 시에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다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인터폰 혹은 휴대폰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큰 진동이 멈춘 후에는 공터나 공원 같은 주변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외에서 진동을 느꼈다면 우선 가지고 있는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주변의 위험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빌딩가에 있을 때에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상황에 따라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낀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장소에선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때는 충격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꽉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철이 멈췄다고 해도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차내 안내 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난 듯한 상태가 되어 핸들이 불안정해집니다. 차 안에서 지진을 느꼈을 경우엔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 등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합니다.
또 어디서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크게 소리쳐 위험을 알리고 119에 신고해 구조 요청을 하고 주위에 위급한 사람의 구조를 돕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누구나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정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측하기 가장 힘든 인류 최대의 재난 지진. 안전수칙과 행동 요령만 잘 지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90.9, 진주 98.7 메가헤르츠. KNN 러브 FM입니다. KNN 러브 FM에서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KNN 러브 FM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혜민 스님입니다. G.O.D. IU Collaboration. 그때가 내가 막 21살 때쯤인가 지금 너랑 비슷했을걸 그때로 돌아가는 법을 난 알고 있죠. 이 노래와 이 목소리. 음악은 타임머신 추억이 쌓이듯이 기억 속 한 구석 자리한 아지트 같은 느낌. 음악은 나이 없어 거기 누구 없어 음악 볼륨이나 크게 높여줘. 고마운 내 옆에 있어준 I-L-O-V-E-U Yes you. 노래 불러줘요. 멋진 목소리로 달콤한 위로가 되어줘요. 너를 위해 언제까지나 사랑해. 노래를 불러줄게 Song for you. 선배님 랩해줘요. 선배 말고 이름을 불러줘. 나 데니 격식은 빼줘. 편하고 편하게 사는 게 난 좋아. 참고 사는 게 몸에 이젠 좋아. 그래도 선배 진짜 선배. 나 원래 쿨해 외모와 비례. 여드름 위에 놨던 여드름 이제 피부이 난 데니가 왔으니까. 음악의 타임머신 추억이 쌓이듯이 기억 속 한 구석 자리한 아지트 같은 느낌. 음악에 나이 없어 거기 누구 없어 음악 볼륨이나 크게 높여줘. 고마운 내 옆에 있어준 I-L-O-V-E I love you. 노래 불러줘요. 멋진 목소리로 달콤한 위로가 되어줘요. 너를 위해 언제까지나 사랑해. 노래를 불러줄게 Song for you. 부드럽게 나 때로는 격하게 해 노래해. 노래 불러줘요. 멋진 목소리로 달콤한 위로가 되어줘요. 너를 위해 언제까지나 사랑해. 노래를 사랑해. 노래를 불러줘요. 멋진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오늘 첫 곡 G.O.D의 노래 불러줘요. 아이와 함께 부르는 곡이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광고 듣고 와서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쭉쭉 만나볼게요. 잠시 광고요. 불타올라야 청춘이다. 아니지. 함께 어울리면 그게 청춘이지. 브라보 마이 청춘. 무합 청춘 서주. 자매품 딱 좋은 데이. 정구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었다 아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오늘 첫 번째 신청곡 보내주신 분 1071번님이에요. 꽃샘추위라는데 그래도 봄은 오고 있나 봐요 해주셨습니다. 꽃이 하나둘 피고 있다고 저도 안 그래도 사진 봤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진짜 꽃이 피나 하면서 아유 참 이 꽃 피는 만큼 마음껏 보러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죠?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그리고 우리 9832번님 약국 앞에 줄 서서 마스크 사려고 기다리고 있으시대요. 2부제 하고 나서 5부제죠. 5부제 하고 나서 그나마 좋아진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 듣고요. 돌아와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 Nobody But Me까지 들을게요. 프리지아 꽃은 아직 피지 않아도 그대의 향기는 아직 내겐 남아요. 햇살 밝은 날 그대와 다시 만나면 그땐 내게 그 꽃을 선물해 주세요. Oh 프리지아 Oh 프리지아 Oh 프리지아 내게 줘요. 내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 꽃은 그냥 예쁜 꽃이 아니에요. 내겐 그 여름이 그대에겐 여운이 남을 소중한 노란 꽃이에요. Oh 프리지아 Oh 프리지아 Oh 프리지아 내게 줘요. Oh 프리지아 Oh 프리지아 Oh 프리지아 내게 줘요. 그댄 내 맘속에 살아요. 좋은 물과 햇살이 있어야만 살아요. 내가 어둡고 깜깜한 마음이 들면 그댄 살지 못해요. Oh 프리지아 Oh 프리지아 Oh 프리지아 내게 줘요. Oh 프리지아 Oh 프리지아 Oh 프리지아 내게 줘요. 햇살 밝은 날 그대와 다시 만나면 그땐 내게 그 꽃을 선물해 주세요. Baby,
I get a little bit jealous, but how the hell can I help it when I'm thinking on you? Maybe I might get a little reckless, but you gotta expect it. What else can a boy do? My mama taught me how to share, but I be selfish and I don't care, 'cause I want you, I need you all for me. And I don't want anybody loving my baby. Nobody, nobody, nobody but me. And I don't want anybody thinking just maybe. Nobody, nobody, nobody but me. And I know when you got a lovely lady, it might drive the boys crazy when she's looking so fine. Oh, I know, no one ever would blame me. The only thing that could save me is just knowing you're mine. My papa told me once or twice, don't be cool, but don't be too nice, 'cause I want you, I need you all for me. 'Cause I don't want anybody loving my baby. Nobody, nobody, nobody but me. And I don't want anybody thinking just maybe. Nobody, nobody, nobody but me. Hey, we make beautiful music together. How you make my heart sing. Brewing to this, I want us to never be apart thing. Work of art thing, the way you pull me like a harp string. Every moment spent is worth it, that's the perfect part. See, I like whatever you like. We had to do right and do like two sovereign nations and try to unite. I'm proud of you like a treasure, you're the one I'm cherishing. Every other girl is really paling in comparison. I know I can be a bit jealous, but how the hell can I help it? I'm so in love with you. I don't want anybody loving my baby. Nobody, nobody, nobody but me. I don't want anybody loving my baby. Nobody, nobody, nobody but me. Oh, my papa told me once or twice, don't be cruel, don't be too nice. My baby needs no lights from me. Oh, and I know how to share, but I'll be selfish, I don't care. My baby don't need no one but me. 마이클 부블레 곡까지 들었습니다. Nobody but me였죠. 그리고 다음 신청곡은 우리 843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이슨 브라즈의 Live High 남겨주셨는데요. 어젯밤에 아이들 데리고 산책 다녀왔다고, 빨리 진정돼서 꽃 구경 갔으면 좋겠다고 남겨주셨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오는 문자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Live High 제이슨 브라즈의 라이브 버전 있어가지고요. 조금 더 생생한 느낌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이슨 브라즈 곡 한 곡 듣고요. 벤의 곡 하나 준비했어요. 벤의 두근두근까지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I like to picture a girl through a looking glass and see her as a carbon atom. See her eyes and stare back at them and see that girl as her own new world. Though her home is on the surface, she is still a universe. Glory God, oh God is peeking through the blinds. Are we all here standing naked, taking guesses at the actual date and time? Oh my, justifying reasons why is an absolutely insane resolution to live by, live high, and mighty. Oh, we're living righteously, always taking it easy, living high, and mighty.
righteously. I like to picture the man to always have an open hand and see him as a giving tree. Yeah, we see him as matter. A matter of fact, he's not a beast, no. Oh no, not the devil either. Always a good deed doer. As it's laughter that we're making after all. The call of the wild is still in order nationwide. In the order of the primates, all the politics are too late. Oh my, the congregation in my mind is this assembly singing of gratitude, and they're practicing good loving for you. Live high and mighty, oh, living righteously, taking it easy, living high and mighty, oh, living righteously. So I'm singing out, saying just take it easy and celebrate the malleable reality. You see, nothing is ever as it seems. Oh, this life is but a dream. Because we're just, oh yeah, we're taking it easy.
러브포텐 박민설입니다. 4부 오늘 끝곡 바이브의 봄비 골랐습니다. 아, 비도 좋고요. 뭐 더운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은데 코로나만 좀 얼른 물러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10시 5분 또 생방송으로 돌아올게요. 구성연출 최인원 PD 함께했고요.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박민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너를 내 품에 안을 때 비누 냄새가 좋았어. 너를 내 품에 꼭 안을 때 몸이 부서질 만큼 꼭 안긴 네가 좋았어. 깃볼 새빨개지도록 밤새 전화기를 붙들고 잘 자요 그리고 사랑해. 그래 네가 있어서 내 삶이 살만했는데 봄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내 맘도 뚝뚝뚝뚝 떨어져가고 오지 않을 걸 잘 알지만 끝은 걸 잘 알지만 혼자 아닐 거다 꿈일 거다 미친 거다 생각을 해. 난 오직 너 덕없이 부족한 용돈에 비싼 커피는 없어도 늘 발짝 껴주며 웃던 너. 그래 네가 있어서 내 삶이 살만했는데 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내 맘도 뚝뚝뚝뚝 떨어져가고 오지 않을 걸 잘 알지만 끝은 걸 잘 알지만